자, 출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우리의 출발 위치, 그래서 끝까지 쭉 나가야 될 확률 뒤 파트,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일단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 집단적 형상 또는 내가 수집한 자료의 그 내용에 대한 수량적으로 기술한 표현, 그게 통계입니다. 통계는 왜 시작했니? 라고 얘기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비교하기 위해서야. 오케이? 집단과 집단을, 사건과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언제나 이 통계에서는 둘 이상의 표현, 대표 집단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리고 그 녀석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그 녀석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 정도의 일단 비교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들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녀석들의 기본적인 테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사실은 이 사이사이에 뭐 최빈값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의 일단 표현들이 예전 중학교 과정에서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평균만 따옵니다. 평균이 뭐였지? 라고 얘기하면 대표값이에요. 그죠? 나의 집단의 대표로 표현할 수 있는 값,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를 사용하는 게 바로 평균. 그리고 평균이 같은 집단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포의 곡선을 나타내고 그 녀석들이 고르다 고르지 않다를 표현했던 거 있죠. 그죠? 그게 뭐였어? 분산과 표준 편차였잖아. 간에 얘네들이 뭐였지? 흩어져 있는 정도, 삼포도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었죠. 의미 괜찮죠? 그거 다루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파트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 과정에는 뭐를 했었냐면 졸라 기분 나빴던 거, 도수분포라는 걸 우리가 다루었었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하나하나의 사건에 들어있는 수량을 아래로 기록해서 마지막 총계를 구하고 그 녀석들 간의 곱을 통해서 합을 한 다음에 나머지 그 전체 합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다 라고 구했던 우리의 도수분포라는 지금 상황이 있었죠. 이 도수분포를 표현하는 과정엔 대표적으로 표라는 녀석을 활용했습니다 라는 일단 과정들도 우리가 다뤄왔었다고. 그죠? 근데 이 중학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떤 것만 변하냐면, 첫 번째 변하는 그 시점엔 바로 도수가 확률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내 상황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그 수량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을 담아서 각각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고 그 녀석에 대해 평균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확률 분포야. 이 확률 분포라는 녀석이 도수 분포와 연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시작인데요. 뭐냐면 확률 분포 안에 있는 이산 확률 분포야. 얘와 얘는 관계가 있어요. 오케이? 이 녀석도 마찬가지 활용의 포인트는 대표적으로 표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산이 있으면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한 녀석을 우리가 확률에서도 살짝 표현을 했었는데 뭐가 있냐면 연속 확률 분포도 우리가 두 개의 대표적인 테마로 확률 분포라는 녀석을 나눠요. 이 녀석은 그래프가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되는데, 자, 이산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셀 수 있는 거죠. 얘는 셀 수 없는 무한적인 거, 그게 이제 연속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나의 실수 영역을 표현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위에는 정수 영역을 표현한다고 체크하시면 돼. 그러면 얘네들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따라서 만든 게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판단하시면 결국 시작의 위치가 됩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항들에 따라서 이 이산 확률 분포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번 해볼 건데, 이산 확률 분포를 접근하다 보면 마치 뭔가 편해요. 과거에 본 듯한 도수 분포와 그냥 같이 그냥 연결된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무튼 이런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약속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확률 분포를 표현하기 위한 확률 변수부터 하나씩 단어를 좀 약속하고 갈게. 자, 확률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선 그 분포의 주인공이 필요하죠.
그 주인공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야. 이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x, y, z 이하의 대표적으로 집합 표현으로 우리가 해결했던 대문자 미지수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한 확률 변수란 녀석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그죠? 확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시행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시행의 3요소를 지금 유지하는 나의 시행 조건에 따라서 시행이 일어나고 그 표본 공간에 각 원소가 나타났을 때 그 원소를 하나씩 다 실수값에 대응시켜서 표현한 거. 그게 확률 변수야. 무슨 말인지 가볍게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잘 봐봐. 자, 동전을 던질게요. 동전을 우리가 2개 던져봅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에 나타나는 내 모양은 어떻게 돼? 앞면을 H로 할까요? 뒷면을 T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서로 다른 지금 서로 다른 두 동전을 던져서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시행의 상황을 모두 다 포함시킨 표본 공간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능?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실수값에 이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대응시킬 거야. 그럼 어떤 약속이 들어가면 되냐면 이 중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이 정도의 이제 약속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얘 앞면의 개수 몇 개야? 2개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실수의 대응은 인 거야. 결국 지금 함수의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ht 앞면의 개수 몇 개야? 1개죠. 그죠? th 앞면의 개수 1개야. 가능? 다시 tt 앞면의 개수 0개죠. 그러면 나타난 나의 시행에 따르는 하나하나의 지금 근원 사건들, 그 근원 사건들이 숫자 하나하나에 대응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은 뭐야? 앞면의 개수를 나의 확률 변수 x로 표현하겠다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의 함수의 영역처럼 나의 모든 사건들이 그 숫자 하나하나에 대응되고요. 이 대응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자,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나의 x라는 녀석이 2일 때,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x가 2일 때 하나의 사건만 이 녀석으로 다가왔죠. 그죠? 가지고 있는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는 몇 개인데? 4개인데 그중 하나. 그럼 이 녀석에 대응되는 확률 얼마겠어? 4분의 1일 거 아니야. 의미 괜찮아? 그죠? 다시 잘 봐. 나의 이제 숫자에다가 대응해서 확률 변수를 표현했는데 그 확률 변수가 표현되면 결국 그 확률 변수라는 의미 자체는 변수의 값이 확률에 대응된다고요. 그죠? 다시 봐봐. x라는 녀석이 1일 때, 자, 1이라는 녀석에는 내 사건이 너도 1로 지금 대응됐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다시 확률의 의미로 내 변수와 연결시키면 얘의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x가 0일 때 내 녀석의 확률은 하나 대응됐습니다. 4분의 1이 된다고요. 오케이? 예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로 바꾸기 위해서 약속을 또 하나 하는데 이 확률은 2일 때의 확률입니다. 뭐가요? x가 2일 때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p x는 2.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지? 우리한테는 원래 p2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통계부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안에 미지수를 정해줘요. 내 정보의 지금 주인공이 누군지를 설정해주고 그 녀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확률이라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야. 비교하기 위해서. x값이 이거일 때와 y값이 이거일 때 각각의 비교값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공을 설정해주고 그 상황이 이럴 때의 확률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다시 p x는 1일 때 p x는 0일 때라고 표현해. 그래서 우리의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p x는 x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의미를 보시면 돼. 그지? 그리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 바로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지금 나타나면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곧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어디? 확률 분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자, 확률 분포는 지금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대표적인 녀석은 표입니다라는 과정을 일단 먼저 접근한다고요. 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 분포의 지금 상황이 확률에 대한 분포이기 때문에 나의 변수에 따라서 그 녀석들의 확률 값을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로 표를 그려주시면 돼. 그래서 위에는 x, 아래는 p, x는 x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이 위에는 우리의 변수가 어떤 값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꾸로 갈게요. 0부터 2까지 이렇게 담아줄 수 있겠죠? 0에 대한 확률값 4분의 1, 1에 대한 확률값 4분의 2, 2에 대한 확률값 4분의 1. 언제나 확률의 총합은 1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지. 이 표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의미들을 볼 수 있다고. 자, 근데 표현 방법이 표만 있는 게 아니고 연속 확률 분포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한 녀석들의 표현, 곧 그래프라는 녀석도 있어서 이 녀석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 그래프라는 녀석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에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건 언제나 다시 표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그렇든 저렇든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될까? 라고 보면 나의 변수 x와 y축은 x가 x일 때의 확률을 표현하죠. 그리고 x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습니다라고 아래 x축에다가 적어놓고 4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4분의 1이라는 녀석을 찍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표현하더라의 의미로 이 녀석의 각각의 이산적인 상황의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다시 4분의 2라고 얘기하면 4분의 2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요. 이 녀석의 확률값이요 라고 표현하고 2일 때는 4분의 1이니까 다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해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녀석에 대한 우리의 그래프의 이름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제 이 질량이라는 말을 밀도로 바꿀 건데 아직은 양에 대한 것만 표현하는 함수입니다라는 의미로 확률에 대한 양 표현한 함수 확률 질량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죠? 계속 지금 약속입니다. 일단 약속들을 먼저 보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대응관계에 따르는 변수와 그 녀석에 따르는 분포다. 그리고 그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표가 있고 거기에 그래프까지 우리가 표현하실 수 있다 정도의 의미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 녀석으로 구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게. 예시들을 통해서 결국 이 표가 그려지면 집단적인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표가 그려지고 그 상황에 따르는 문제의 출제는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녀석들을 던진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이제 해석하러 좀 가보겠게요. 자, 평균은 뭐였죠? 자, 평균은 본래는 이 위에 있는 변수,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녀석에 대한 개수. 그래서 서로 곱한 녀석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뭐 xi, pi, fi라고 표현할까요? 이 녀석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녀석의 전체 fi의 합으로 나눈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열의 의미로 살짝 담으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i가 1부터 n까지의 상황으로 이 녀석을 표현할 수 있었지.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였잖아. 저 녀석의 의미를 앞면의 개수, 자, 개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과거의 거 그냥 살짝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의미 봐봐. 0이 있어요. 앞면의 개수가 1개인 것도 있고요. 앞면의 개수가 2개인 것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 fi라고 했던 거 여기다 그냥 fi를 그냥 적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0일 때 결국 나의 개수. 자, 근데 그 개수는 몇 개야? 표현 공간 안에 1개지. 그치? 1이란 녀석은 몇 개 있어? 앞면의 개수가 1개인가? 2개 있죠. 내 사건의 개수로는. 그죠? 그리고 2개인 건 몇 개 있어? 1개 있어. 가능해?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서의 총 개는 4개였던 거야. 가능해? 이게 지금 도수 분포죠. 나의 숫자들을 각각 그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포인트로 잡고 마지막 합을 적어주는 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했냐면 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전체 나의 총합을 4로 나눈 거. 이게 평균이잖아. 그죠? 가지고 있는 전체 나의 양을 다 더한 뒤 전체 개수로 나눈 거. 평균. 1이라는 녀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3개 있습니다. 2라는 녀석을 내가 2개 가지고 있고요. 3이라는 녀석을 5개 가지고 있어. 이게 내 표본 공간이야.
이 상황에 지금 평균 구하래. 이 숫자에. 그럼 어떡할 거야? 1 다 더하고 2 다 더하고 3 다 더한 다음에 그 녀석의 총 개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잖아. 의미 괜찮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한 번만 다시 거쳐갑니다. 자, 저 앞에 있는 녀석으로 다시 표현했을 때 0이라는 앞면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 1개, 1이라는 녀석의 지금 앞면의 개수 가지고 있는 거 2개, 2라는 앞면 가지고 있는 거 1개. 그래서 그 총 개수 4로 나눈 거라고요.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근데 이 상황 자체를 왜 확률분포란 녀석으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보라고. 얘네들은 부분분수로 찢었을 때 이 4라는 녀석의 지금 나의 개수는 사실은 표본 공간에 있는 지금 나의 근원 사건의 전체 개수가 되죠. 4잖아. 그지?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사건이 나타난 나의 개수가 되지. 얘네들을 연결하면 뭐가 돼? 확률이 된다고요. 그죠? 전체분의 사건, 전체분의 사건, 전체분의 사건. 가능하니?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연결시키면 이제 FI의 전체 합과 FI란 녀석이 연결돼서 P, I란 녀석이 나타난다고. 난 확률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확률과 뭐만 하면 돼? 나의 X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내가 표현했던 이 상황은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로 의미를 찢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얘는 X야. 얘는 뭔데? P, X. 그죠? 오케이. 변수 곱하기 확률. 그 녀석들을 다 더한 거. 그게 이제 평균이 된다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각각의 정보들로 내 녀석의 평균이라는 녀석을 구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평균은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오케이? 뭐 하라? 각각의 위아래를 서로 곱해서 다 더하라. 그게 나의 평균이다. 의미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을 하면 4분의 4 나의 평균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 분산입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 우리한테 분산의 정의였어요. 그러면 편차는 뭐죠? 나의 별량 곧 X에서 평균을 뺀 거. 이 앞에 있는 평균을 우리가 M이란 녀석을 자주 사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편차란 녀석을 표현할 때 내 변수 X 거기에다가 M을 뺀 거 그거의 제곱, 그게 편차라고요.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녀석의 의미가 된다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내 각각의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평균과 차의 관계를 만들고 그 녀석의 제곱의 의미를 만들어서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의 표현이었어. 자, 그러면 결국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런 거라고요. X-1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평균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변수명에서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직접 이 위에다가 만들고 그 변수에 따르는 평균을 구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x 자리에 0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의 제곱 되지. 그럼 얘는 1이 돼. 이렇게 바뀌겠죠. 1이라는 녀석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1의 0의 제곱 0이 돼요. 2-1의 제곱은 1이 된다고. 가능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에 대한 표가 다시 완성되면 나에 따르는 곧 색깔을 좀 바꿔보면 x-1의 제곱에 따르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내 녀석에 따르는 확률이 4분의 2고 내 녀석에 따르는 확률이 4분의 1인 거. 그러면 언제나 평균을 구할 때는 나의 변수와 그 별량과 그리고 그 녀석에 따르는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이 상황에 따르는 의미는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의 의미로 2분의 1이 나의 분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요. 오케이. 계산의 방법을 지금 바꾸는 과정이야. 확률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라는 건 정의가 뭐였죠? 그렇지. 루트 분산이야. 분산까지 구하고 나면 그 녀석을 집어넣어서 루트를 붙이시면 되니까 이 상황에서의 나의 표준 편차는 2분의 루트 2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앞에 진행했던 표현이 좀 낯설었으면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지금 바로 얘네들이에요. 평균분산 표준편차의 문제가 아마 던져질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는 이제 지금부터는 집중하시고 포인트 잡으셔야 돼. 자, 약속들 들어가니까 잘 봐요.
나의 x라는 녀석과 p, x라는 표현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표현이라고 보시고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달아볼게요. x라는 녀석에 x1, x2, x3 그래서 xi 그리고 마지막에 n번째 xn이 있다고 칩시다. 가능. 그리고 그 상황에 달려있는 확률들을 p1, p2, p3 그래서 i에서의 확률 pi 그리고 n에서의 확률 pn이라고 한번 담아보자. 자, 첫 번째 이러한 표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유도하는 첫 번째 문제의 표현은 바로 어디에 있다? 이 총합은 1입니다의 표현에 존재한다. 첫 번째 포인트 체크하시죠. 오케이. 이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도 시그마라는 녀석을 안다는 가정하에 앞에 녀석들의 다 합이 1입니다라고 표현하니까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표현은 뭘 주는 거냐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해서 Pn까지 다 더한 게 1입니다라는 의미를 준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의 목적이 던져질 거라고요. 오케이. 실수에 지금 여러분들의 유도 성향 첫 번째 1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성질만 적어보자면 언제나 나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정확하게 적어보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이건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이었지? 확률은 절대 음수일 수 없고 1을 넘어갈 수 없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뭐 그 정도 일단 표현 하나씩 보시고 자, 그 상황에 따라서 갑니다. 평균. 자, 이제는 평균이라는 지금 상황은 기대값, expec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2의 단어를 따와서 x에 대한 평균입니다의 약속을 이제 아마 2 가로치고 x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단어는 처음 보는 게 아니고 평균을 물어본다라고만 판단해요. 오케이.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열라 가볍죠? P1, X3, P3 그래서 XI, PI 그래서 어디까지? XMP, N까지 위아래를 각각 곱해서 다 더하라. 그러면 뭐다? 평균이다. 확률 분포의 표현에 따르는 단순한 연산으로 바뀐 바로 평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되냐면 자, 이건 시그마라는 약속이에요. 연속적으로 1부터 n까지 더한다의 표현인 거야. 그리고 그 뒤에 xi, pi라고 집어넣으면 i의 1, n까지 집어넣은 녀석들이 합이다라는 표현으로 시그마가 약속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수1 파트에 이제 수열 파트 들어가면 수열의 두 번째 챕터가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일단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설명은 또 따로따로 해드릴 테니까 이 녀석으로 정의가 내려진다는 걸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죠? 연속적으로 1부터 n까지 곱한 녀석들을 더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평균의 정의는 뭐다? 라고 얘기해야 되면 바로 평균의 정의는 나의 xi, pi의 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끝. 내 변수를 확률과 곱한 녀석들을 다 더한 거. 자, 이 정의 중요해. 다시 평균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셔라? 확률이라는 녀석을 변수와 함께 곱한 걸 첫 항부터 끝 항까지 더한 거. 곧 시그마 pi의 나의 변수 곱한 거. 그게 평균의 정의라고요. 그렇게 정의를 바꿔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요. 분산. 자, 퍼져 있는 정도. 그래서 variance라는 일단 단어를 사용해서 그 앞에 v를 따오죠. vx. 의미 괜찮아? 그러면 이게 이제 분산이야. 분산의 아까 약속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죠? 분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지울 거야. 다른 걸로 꺼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미를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의 평균을 담아보면 평균은 expect, 편차는 나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녀석에 대한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실어줄 수 있지. 의미 괜찮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균의 의미가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면 바로 이 녀석에 정의되면 된다고요. 잘 봐, 따라갈 테니까. 자, expect 곧 평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변수에다가 확률 곱한 뒤 더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평균의 정의. 지금 내가 바꿔놓은 정의라고 생각하셔야 돼. 가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얘는
자, 이 위쪽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런 겁니다. x, 일단 이 위치에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게 x1이죠. x1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더하기, x2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더하기, x3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붙여서 xn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이라고 나타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p1, p2, p3, 그래서 어디? pn까지 곱해서 더해진 게 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가네? 근데 이 상황이 왜 시그마의 약속이 살짝 필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녀석이요, 살짝만 시그마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 i가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란 녀석으로 약속되거든.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그마라고 지금 연속적인 합이라고 표현하고 어디서부터인지를 정해주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라고 표현하는 거. 어디에 들어갈 거야? i라는 지금 위치에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부터 연속적으로 n까지 변해가는 미지수에 i 배치, 1부터 연속적으로 n까지 변해가는 위치에 미지수 배치를 한 거. 약속은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르는 지금 나의 약속에서 안에 완전제곱에 pi가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이 녀석 전개해서 뿌려주면 또 다른 식을 꺼낼 수 있겠네 라는 유도 과정이 펼쳐진 거야. 오케이? 이건 이제 결과로지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좀 유도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녀석 앞에 펼칩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제곱 2mxi 더하기 m제곱 pi죠. 그죠? 그럼 이제 pi를 뿌려요. 그러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제곱 pi 빼기 2m의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다시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m제곱이었네. m제곱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 i란 녀석이 나타난다고. so cute. pi. 괜찮죠? 그냥 전개해서 그냥 쭉 뿌려준 것 뿐이야. 나중에 이제 시그마를 배우게 되면 이게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도 아직 지금 현재 못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일단 이렇게 약속을 뿌렸다까지만 판단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뭐가 약속되냐면 이런 거야. 야, 얘 봐봐. 앞에 먼저 보자. i가 1부터 n까지 있었죠. 시그마가 있어, 그지? 시그마 기호가 있으면 이 뒤에 뭐 쳐다보라고? pi 쳐다보라고. 그지? 얘가 이 새끼랑 곱해져서 더해졌죠. 뭐의 정의야? 평균의 정의라고. 어떠한 변수의 확률이 곱해져서 더해졌다가 되면 평균의 정의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변수가 이제 xi가 아니라 xi의 제곱이지. 그럼 이건 뭐의 평균이야? 내 변수의 제곱시킨 녀석에 대한 평균이야.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제곱에 대한 평균. x제곱의 익스펙트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자,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뒤에 또 넘어왔습니다. 일단 m이라는 건 놔둬놓고요. 상수 취급으로 꺼냈으니까 뒤에 녀석을 보니까 대박. 다시 또 시그마가 있고 pi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누구랑 곱했어? xi란 녀석과 곱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x에 대한 평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그럼 결국 이 뒤에 있는 시그마까지를 우리는 x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괜찮죠? 자, 뒤에도 볼게요. 시그마가 있고 이번엔 뭐야? 그냥 pi만 있네? 그럼 얘는 뭐야? 확률들을 다 더했습니다가 되지. 변수랑 곱한 게 아니고 확률 다 더하면 얼마죠? 1이지. 오케이.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이 녀석이 1입니다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1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가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꺼냅니다. 자, 이 녀석을 다 정리하면요. 앞에는 이렇게 연결돼서 2x제곱이 됐기 때문에 제곱에 대한 평균이 됐어. 뒤에 거 봅니다. 야, m은 뭐였지? 라고 보니까 m은 사실 평균이었다고. 그치? x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축소시켜서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 m은 다시 언제나 2x와 같다고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x 곱하기 2x니까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져요. m제곱 곱하기 1이야. 그럼 m제곱이네? 근데 m이란 녀석은 평균이니까 같은 기호로 2x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그죠? 그러면 2x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자, 쭉 진행돼서 결국 결과로만 보자면 어떤 사항이냐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분산이라는 녀석은 vx라는 녀석은 우리가 평균으로서 계산을 구하는데 그 평균으로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뭐에?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평균의 제곱을 뺀 거. 그게 뭐다? 분산이다. 오케이? 정의의 변환이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의로 지금 변환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그게 뭐다? 분산이다. 표현 방법으로 정리 하나 해놓으시면 된다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어주는 유형이라고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는 편하게 가실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냥 여기다 정리할게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표현해요. 나에게 루트를 붙인 녀석이기 때문에 루트의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분산에 루트 붙인 거,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전체적인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의 네,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표해 과정으로 평균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음 과정에 있는 문제들 좀 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의미를 부여하러 가볼 테니까 1번부터 처음 페이지는 3번까지 일단 한번 쭉 한번 가봅니다. 여기 지금 봐봐. 이걸로 우리 다시 한번 의미 한번 부여하러 가보자. 준비들 해보시고, 문제는 이렇게 던집니다. 연습을 딱 시켜주자. 남자는 여자 3명, 근데 3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그 중 선출된 여자 대표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약속하겠대. 그죠? 무슨 말이야? 대표를 몇 명 뽑는데? 3명 뽑는데 그 대표 안에 들어간 여자 인원수를 x라고 하겠다네? 그럼 x는 몇 명부터? 0명부터 몇 명까지? 3명까지. 콜!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빨리 x는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걸 뭐? 이산적이라고 부른다고요. 숫자를 직접 셀 수 있는 거.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표와 그래프를 표현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표를 먼저 연습을 하시라고요. 대표적인 표현, 표니까. 수능의 표현도 표니까요. 오케이? 갑니다. 각각의 표현에 따르는 이제 우리는 이 대응 관계를 확률로 대응해서 확률 변수라는 표현으로 위에 x를 표현한다고요. 그죠? 이제 확률값들을 겁니다. 자, 인원수가 0명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x가 0일 때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전체 3명을 뽑는데 그중 여자가 0명이래 라고 얘기하는 전체와 사건 나타나는 거 보이죠? 가능해? 다시 px가 0이라는 건 전체 인원 7명 중 몇 명 뽑는데 3명 뽑는데 그 중에 여자가 0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확률을 다뤄주시면 되잖아. 여자가 0명이라는 건 남자가 몇 명인가요? 3명 다 남자인 거지. 그러면 사건은 남자 4명 중 3명을 뽑는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이 첫 번째 px는 0이라는 녀석의 확률이 되고요. 두 번째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px는 1에 대한 확률값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이번엔 여자 1명을 포함시키겠대.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남자겠지. 그죠? 그럼 남자 중에 2명 뽑고 여자 중에 1명 뽑는다고. 의미 괜찮아요? 그죠? 오케이. x가 2일 땐 여자가 2명 선택된다네? 그럼 4명 중에 1명 뽑힐 거고 3명 중에 2명 뽑힐 거 아니야. 전체 7명 중에 3명 뽑는 중에서 이렇게. 가능하죠? 오케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루어 보면 p x는 3, 곧 나의 대표 3명 다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7시 3분의 3시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의미 괜찮죠? 계산만 합니다. 7시 3 얼마야? 35인가요? 35분의 4 35분의 6 곱하기 3 18 35분의 4 곱하기 3 12 그럼 34 채워졌고 마지막 35분의 1이 나타나면서 35분의 35 1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에 대한 표를 정확하게 완성하면 나의 x px는 x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을 0, 1, 2, 3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에 확률은 내가 구했더니 35분의 4더라. 나는 35분의 18이고 나는 35분의
12고 나는 35분의 1이야. 그래서 총 개는 구해봤더니 1이 되는 거 확인까지 했어. 의미 괜찮죠? 이게 표 완성. 끝이야. 우리의 준비의 첫 번째 단계라고요. 이렇게 확률값을 직접 구하게 만듭니다. 가능하죠? 콜.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 표현하래요. 확률 질량함수는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표현 한번 해보면 나의 y축을 px는 x라고 놓고 내 녀석을 x라고 놓고 0, 1, 2, 3 찍은 다음에 35분의 4 크기만 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분의 18, 35분의 12, 35분의 1 여기가 35분의 4 여기가 35분의 18 여기가 35분의 12 여기가 35분의 1이라는 녀석의 위치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막대 그래프. 억지로 만든 표현이라고까지 체크하시면 돼. 가능하죠? 누구를 위해서? 연소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위해서. 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1번 답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1번의 두 번째 문제는 선출된 여자 대표가 없거나 2명일 확률. 자, 여기 표현 한번 봅니다. 선출 대표가 여자가 없거나 혹은 2명일 확률. 이걸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확률의 표현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 x가 0이거나 또는 x가 2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판단만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근데 본래 우리가 알고 있어. 이러한 과정으로 표현되면 이 과정은 x라는 녀석이 0일 때와 x라는 녀석이 2일 때 또는 합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둘은 대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된다의 표현만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죠? 혹시나 여기에다가 그러면 표현 아래 세 번째 딱 나오잖아. 자, 세 번째 표현도 봐봐. 나의 여자 대표가 한 명 이상이 선출될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px가 1 이상일 확률이라고 지금 기호를 시켜줄 수 있다고. 오케이? 내 미지수 표현하고 1 이상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이산적인 상황에서는 1 이상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합입니다라는 표현으로 px는 1, 2,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겠죠? 결국 내 녀석은 1-p x는 0일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지. 6건의 확률로 3개의 합은 나머지 하나를 전체에서 뺀 것 같다라고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여기 위에서 얘기한 건 0에서의 확률과 2에서의 확률의 합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35분의 16이다라는 거 표를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했고요. 내 녀석은 전체에서 35분의 4를 뺀 거니까 35분의 31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볍게 포인트 체크하셨죠. 의미 괜찮죠? 이렇게 표를 그리고 그 표를 완성해서 확률에 대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문제 1번이었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아래 2번 문제도 살짝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같이 한번 갑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런 게 가능해진다고. 우리가 지금 이 함수의 값을 표현하는 것처럼 약속하는 확률의 값 p 이하의 x 이퀄 얼마입니다라는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안에 있는 녀석은 언제든지 2차, 3차, 4차 다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죠? 내 변수의 값이 이럴 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얘 인수분해했을 때 8, 5, 40 x-8 곱하기 x-5가 0입니다가 되니까 이 안의 해석이 x는 5 또는 x는 8이라는 녀석에 대한 의미가 되고 그 위치에 p가 붙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죠?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돼. 그럼 또는의 상황이 나의 확률로 연결되면 서로가 배분 사건이기 때문에 x가 5일 때와 x가 8일 때를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요? 예스. 그 정도의 의미 한번 실어주시고요. 문제에서는 결국 모든 확률값을 구하게 만드는 확률 질량함수도 구하고 이 확률값도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하러 들어갑니다. 편하게 바라보세요. 주사위 2개가 던져졌고요. 두 눈의 수의 합이 x랍니다. 오케이. x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그리고 1부터 6까지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내 녀석이 나타날 수 있는 주사위의 눈은 2부터 어디까지? 10. 2까지 나타납니다.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최소의 값 1 더하기 1, 최대의 값 6 더하기 6. 두 눈의 수의 합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합이 변수 x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이 가능했네. x라는 녀석에 지금 수가 대응됐습니다. 2부터.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할 테니까
예, 좀 기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확률을 걸어주면 될 것 같아요. 표를 먼저 표현합니다. 내 녀석이 2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사위 눈이 1이고 1이어야 되지. 그죠? 오케이. 그럼 뭐야? 36분의 1이잖아.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자, 합이 3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위에가 1이고 아래가 2일 때 또는 위에가 2이고 아래가 1일 때겠죠. 36분의 2죠. 의미 보여? 가능해? 순서상의 개수로 사건이 걸리는 거야. 여기 지금 사건만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면 사건의 상황은 주사위가 A 주사위와 B 주사위가 있으니까 A, B로 생각했을 때 2라는 합을 나타내는 사건은 1,1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근데 3이라는 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눈이 앞에가 1, 뒤에가 2거나 혹은 앞에가 2, 뒤에가 1일 때가 합이 3이잖아.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합이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1, 3, 2, 2, 3, 1 이렇게 3개가 있겠지? 가능해요? 오케이. 자, 5일 때는 냄새 나지 않아? 4개입니다. 언제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다음에 당연히 1, 5부터니까 5, 1까지 연속적으로 다 나타나겠죠. 그죠? 숫자가 6까지 담길 수 있으니까 6 이하의 상황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게 다 표현됩니다 얘기하면서 이 안에는 하나가 늘어난 36분의 5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요. 7이라는 녀석까지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1, 6부터 6, 1까지. 1부터 6까지에 지금 자연수가 다 담기겠지? 6개. 근데 이 다음부터는 지금 달라지겠죠. 8이라는 녀석이 된답니다. 자, 8이라는 녀석은 1, 7. 안 돼. 그래서 2부터 2, 6. 그래서 어디까지? 6, 2까지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아? 1을 제외한 나머지 2부터 6까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합이 8인 녀석들이잖아. 이 사이에는 3, 5, 4, 4, 5, 3, 6, 2까지 5개다 이거야. 가능. 그러면 이제 포인트 끝났어요. 나머지 할 필요 없잖아. 하나씩 줄어든다고. 의미 괜찮으면 결국 이렇게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해보면 결국 1부터 5까지가 2번 있습니다. 30이고요. 사이에 6이 있습니다. 36이 돼서 전체 개가 1이라는 걸 딱 확인하는 순간 오케이, 이 표는 정확하게 완료.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확률 질량함수를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함수 한번 표현하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확률의 값을 x의 값에 대응시켜서 표현한 그래프 확률 질량함수 2에서 36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여기에 변수에 따르는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그래프의 확률의 이름들은 다 36분의 1부터 6까지 갔다가 다시 5부터 1까지 표현해주시면 그래프 끝.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 체크 한번 하시고요. 아래 문제 하나 남았구나. x가 5일 때와 x가 8일 때 합입니다라고 얘기한 문제는 사실은 5일 때와 8일 때만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니까 36분의 9가 돼서 4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빠르게 체크 가능하겠죠. 자, 포인트 잡으시고 3번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있게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스톱. 자, 같이 갑니다. 문제의 답은 얼마였나? 답은 4였나요? 그죠? 예. 자, 가보겠습니다. 3개의 사과가 있고요. 7개의 귤이 있는 지금 내 상자가 있는데 5개를 꺼낸대요. 그랬을 때 귤이 나타난 개수를 x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귤은 7개가 다 있는데, 그죠? 그러면 귤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0부터 다 나올 수 있긴 해. 그래서 5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사과를 쳐다봐야죠. 사과가 몇 개 있지? 사과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죠? 그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꺼낸대. 그럼 사과가 5개 다 나올 수 있나? 없죠. 그럼 사과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3개니까 결국 이 녀석은 0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얘가 0개가 되면 나머지 5개를 사과가 채워야 되는데 사과가 5개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디까지? 얘까지는 안 돼. 어디서부터? 2개부터 결국 사과를 y라고 보면 y가 3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의미 괜찮지? 그래서 결국 x라는 녀석이 사과 때문에 그 숫자가 제한되더라.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 보시고요.
x의 변수의 이름은 2, 3, 4, 5 4개만 존재하더라.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확률들을 찾아가지고 그 확률의 a 이상의 의미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확률을 걸어볼 건데요. 2개라는 건 귤을 2개 꺼내고 사과를 3개 꺼냅니다에 지금 나의 확률의 의미가 담겨야 되니까 전체 10개 중에 5개를 꺼낼 때 분모는 변하지 않고요. 분자의 상황은 7개 중 귤은 2개, 나머지 사과 3개 중 3개. 의미 괜찮지요? 예스. 나머지 거 다 표현할게요. 분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는 7개 중에 이제 3개 꺼내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 꺼내겠죠? 7개 중에 4개 꺼내고 3개 중에 하나 꺼낸답니다. 마지막 7개 중에 5개 꺼내고 3개 중에 하나도 꺼내지 않는데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각각 계산 한번 합시다. 자, 이거 계산하면 값이 얼마였지, 허나? 252분의 21. 오케이. 얘는요? 105. 얘는요? 105. 얘는요? 오케이. 대칭형이었네. 자, 이 상태에서 A 이상, 근데 냄새가 나네. 대칭형이면 이렇게 반절 자르면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결국 표현은 2분의 1의 확률을 나타내려면 이 녀석과 이 녀석, 곧 크거나 같다에서는 4라는 녀석보다 크거나 같을 때 4, 5를 더해준 값 확률이 2분의 1이더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 오른쪽 혹은 이 왼쪽의 합이 2분의 1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크거나 같다에서는 A값이 4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률의 의미를 하나 보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4번, 6번 하나씩 건드려 보죠. 4번은 쉬운 문제니까 제가 한번 하고요. 6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먼저 갑니다. 문제 한번 봐봐. 아래 표랑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래요. 자, 표를 한번 보니까 이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0, 1, 2에서 존재하고요. 그 상황에서의 확률이라고 얘기한 정보가 8분의 1, 8분의 3, a제곱, 그리고 2분의 a랍니다. 본래는 뒤에다가 개도 안 보여줘. 그게 이제 문제 스타일이야.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나의 모든 걸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확률의 함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된다고. 걔는 1이다는 거. 그래서 이 걔가 1입니다라는 표현이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의 전체 합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 녀석들 다 더한 값. 곧 8분의 4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분의 a가 1입니다의 식을 무조건 첫 번째로 걸어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문제의 테마가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확률의 합은 1이다.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면 미정계수의 선택 a라는 녀석의 값이 정해준다고요. a제곱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 됩니다의 표현으로 2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0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2a 곱하기 a 1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a의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둘 중에 안 되는 거 나왔다. 누구니? 그러니까요. 요것도 중요하잖아. a는 마이너스 1이 안 돼. 왜? 확률의 값은 음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는 a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확률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내 녀석은 안 돼염. 나만 가능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a제곱이었던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은 4분의 1을 다시 2분의 a였던 자리도 4분의 1을 집어넣으실 수 있었겠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딱 쳐다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x-2, x 플러스 1, 0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문제 던질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p 1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그럼 결국 이 사이에 들어가는 내 녀석은 누가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x가 0일 때와 1일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 이 상황을 이산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0일 때와 1일 때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포인트로 둘의 합으로 표현하고요. 8분의 2, 8분의 3 합이니까 답은 8분의 5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었겠다. 정리 가능하겠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은 빨리 6번 문제 도전하러 갑시다. 오케이, 스톱. 자, 이 정도에서 멈춰 볼게요.
문제 유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들리죠? 내 개가 1이야. 근데 미정계수 A와 B가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식으로 꺼내셨겠죠? 다 더했을 때 1이니까 A 더하기 B는 얘네들의 합을 1에서 뺀 거와 같겠네. 1 빼기 주식기들. 그럼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해서 8분의 3. 그러면 8, 4, 32, 5, 24. 오케이. 24면 2 더하기 3, 9, 11. 24분의 1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을까요? 그죠? 오케이. A 더하기 B를 일단 먼저 찾고 시작했습니다. A값, B값 구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 무엇을 줬냐면 나의 2부터 4까지의 사건을 A로 3부터 5까지의 사건을 B로 그랬을 때 그 녀석들에 대한 이래서 선택했죠. 조건부 확률. 가능합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봅시다. 내 녀석이 지금 두 번째 포인트였는데 나의 B바 A라는 녀석은 A가 일어나고 그 후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의미 괜찮소? 오케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였고요. 확률들의 형태로 결국 이 녀석을 표현했을 때 A의 확률이라는 건 A의 사건이 2와 4 사이이기 때문에 P 2부터 X가 4까지라고 표현 가능하고 A 교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와 너의 교집합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사건의 교집합 해결해주면 X가 3부터 4까지인 사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그 녀석의 확률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의 X는 3부터 4까지라고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들의 확률의 의미를 담아볼게요. 2부터 4까지라는 거 우리가 다시 이산확률 분포에서 봤을 땐 어머나 세상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나의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이 안에는 4까지 모든 연속적인 나의 자연수가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걸어줄 수 있었을 거고요. 3부터 4까지라고 얘기하면 X가 3일 때와 4일 때의 확률들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 체크 가능합니다. 의미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하나하나를 집어넣어서 연산만 해주시면 됐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2, 3, 4를 더합니다. 8분의 3 더하기 A 3, 4를 더합니다. A 더하기 4분의 1 그랬더니 그 값이 6분의 5래죠? 오케이. 여기서 A의 포인트가 끝나버렸네. 의미 괜찮지? 자, 이제 연산 들어갈게요. 대각선 곱해서 이쪽으로 6을 곱합니다. 6A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고요. 5가 너랑 곱해집니다. 8분의 15 더하기 5 A가 되겠죠. 넘어가서 A가 되고 넘어오면 8분의 12가 빠지니까 8분의 3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A값 발견의 포인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B의 값을 바로 구해볼게. 이거 24분의 9니까 24분의 9를 빼면 24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었겠네. 그러면 A 곱하기 B의 값은 3, 2, 6, 8, 2, 16 16분의 1이요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 체크 가능하겠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결국 이거는 표를 활용한 내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뭐 하기? 직접 연산하기. 오케이. 예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3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10번, 9번 순으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보시죠. 7번 문제는 분산 그 녀석을 통한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들은 항상 테마가 뭔지 잡아봅시다. 내 녀석은요. 루트 분산이라고. 오케이? 일단 표현 방법들의 기호를 좀 눈으로 많이 봐야 돼. 시그마라고 지금 표현한 이 기호,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녀석은 분산, vx라는 분산에 루트를 붙인 값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이런 거 지금 다 구해놓은 약속이야. 자, 근데 분산을 구할 때 정의를 우리가 바꿨어. 분산은 본래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 녀석을 시그마로 쭉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약속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편하게 만드는 정보가 바로 뭐였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의 표현으로 이 녀석이 나타났다고요.
오케이? 이게 지금 모두가 다 약속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리고 그걸 연산으로 연습하는 건 편하게 보시면 된다고. 가능하죠? 자, 출발 한번 합니다. 자, 무튼 첫 번째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위에를 딱 봤더니 장난쳐? 2분의 1과 4분의 1 주고 사이에 b 주면서 합이 1이래자. 그죠? 그럼 일단 이 b라는 녀석의 값이 얼마야? 그러니까 b는 그냥 의미도 없지. 4분의 1. 합이 1이어야 되니까 b값은 준 거나 다름없다. 파악하시고 일단 숫자를 집어넣자. 자,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 다가갈 때 위와 아래를 곱한 값을 더한다의 정의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자고. 그죠? 위아래를 다 곱한 값을 서로 더한다. 그게 평균의 정의다. 의미 괜찮아? 다시 무슨 말이야? 나를 너랑 곱해서 첫 번째 표현하고 나랑 너랑 곱해서 두 번째 표현하고 나랑 너랑 곱해서 마지막 거 표현해서 그 녀석들을 다 더한 값, 이게 평균이라고. 의미 괜찮지? 모든 걸 다 평균의 정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이유, 매우 연산이 단순해졌잖아. 그죠? 숫자도 작아졌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을 사용해서 평균으로 다 돌려서 표현하기 때문에 분산도 평균에 대한 의미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의미 괜찮죠? 본래 정의도 평균의 정의였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을 쭉 연산할 때 4로 지금 이거 0은 의미 없고 4로 통분하면 4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a의 값을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었네.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a 자리를 각각 2를 배치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분산 문제를 풀어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일단 이 식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문제 안에서 줬다 이거지. 집어넣으면 되잖아. 가능하겠어?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딱 하나 남았다. 누구? 이 새끼. 자, 두 번째. 제곱의 평균 구하는 것도 여기서 포인트 잡고 딱 마무리 지읍시다. 얘 어떻게 구하냐면요. 졸라 쉬워요. 어떻게? 변수만 제곱시켜서 확률과 다 곱해서 더하래잖아. 변수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이 녀석으로 다시 표를 하나 더 만들자고. x가 있으니까 x제곱도 우리가 그 녀석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의 변수에 제곱시켜가지고 위로 올려요. 그럼 얘는 4고 얘는 0이고 얘는 4야. 근데 이 사건에 제곱만 붙였으니까 사건의 확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얘의 확률이 2분의 1인 거고 얘의 확률이 4분의 1인 거고 얘의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의미 괜찮지? 그럼 결국 평균의 정의니까 결국 이 녀석 평균이라는 건 제곱의 나의 값과 확률을 곱한다. 그리고 더한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샹샹 2, 어머나 샹샹 1, 어머나 앞에는 0이라서 의미 없잖아. 나 3이야. 괜찮겠지. 그죠? 연산이 은근 단순해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계속 이제 이 녀석을 꾸며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구할 표준 편차는 루트. 제곱의 평균 3에서 평균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뺀 녀석의 루트와 같더라. 4분의 1이 3에서 빠지니까 4분의 12에서 1이 빠진 4분의 11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답은 2분의 루트 11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러한 포인트의 문제를 우리는 10번 문제 하나와 9번 문제 하나로 연습 하나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먼저 한번 가보시죠. 콜! 자, 갑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달려볼게요.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 콜! 그러니까 그죠? 이거 표만 잘 그리면 문제 끝났다, 그지? 평균 구하기도 이제 쉽다라고 판단하시고 더 서로 다른 주 사이 두 개가 있는데 눈의 수의 차가 x랍니다. 야, 눈의 수의 차 어디서부터 가능? 0부터 가능. 오케이. 자, 눈의 수의 차라는 건 사실은 이런 거죠. 나의 눈을 a와 b라고 볼 때 절대값 a-b지. 차라는 건 항상 양수의 의미를 준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음수 쪽의 표현도 어차피 양수 쪽으로 포함돼서 들어온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는 건 서로 같은 눈이 나와서 0이 될 때 있고 또 그 다음은 2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번 던져본 거야. 1이 있겠죠? 그 다음은 2가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5까지. 그래. 6과 1 최대와 최소의 상황으로 표현되는 5까지 가능합니다의 의미였다는 거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확률들을 걸러 가봅니다. 자,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이야? 두 눈의 수가 뭐 하다? 같다. 그러면 몇 개? 6개. 1, 1, 2, 2, 3, 3, 4, 4, 5, 5, 6, 6까지. 그죠? 두 번째. 1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두 눈의 차가 하나네? 개수 몇 개? 10개. 어떻게? 1, 2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5, 6까지. 그 녀석이 어떻게? 반대로. 가능합니까? 그죠? 순서를 고려해야 되니까 1, 2가 지금 눈의 수에 지금 앞에 녀석이 작은 걸로 5, 6까지 표현하면 이 녀석 곱하기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순서를 바뀌어도 눈의 수의 차는 1이잖아. 가능하죠? 그럼 5개가 2개 있으니까 10개. 괜찮니? 자, 그러면 눈의 수의 차가 2라는 건 몇 개? 몇 개? 8개. 그죠? 왜? 눈의 수의 차가 2여야 되니까 이번엔 1, 3부터 간다. 그럼 어디까지? 4, 6까지밖에 못 가겠죠. 그죠? 그 상황을 뭐? 곱하기 2 순서를 고려합니다. 3은 그럼 몇 개? 6개. 냄새나요? 4는 몇 개? 4개. 5는 몇 개? 2개.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확률들이 꾸며지고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더 잡자면 분모 건들지 말아요. 그죠? 연산을 최대한 편하게 하려면 이거 약분시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연산은 어차피 위아래 곱해서 더할 거기 때문에 분모를 통일시켜 놔야 연산이 편해요. 그럼 36이라는 녀석을 통일시켜 놓고 이 녀석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러 가자. 나의 평균은 차가운 바람 장난 아니야. 36분의 6 곱하기 0, 0, 1 곱하기 10, 10, 2 곱하기 8, 16, 3 곱하기 6, 18, 4 곱하기 4, 16, 5 곱하기 2, 10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라고? 오케이. 알았어. 위에 거 계산할게. 자, 계산하면 26, 자, 34, 50, 70인가? 18분의 3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겠네. 빨리 9번 문제 하나만 더 도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 문제도요.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 보이죠? 변수를 숫자로 설정해서 확률 구해서 아래 걸고 그걸로 연산. 그치? 얘도 마찬가지. 10대 중에 3대가 불량이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대를 택할 때 불량의 개수가 x래요. 그러면 결국 3대 중에 2대를 택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불량분의 개수는 다 최대 가능해서 x라는 녀석은 0, 1, 2가 가능하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확률의 의미를 걸어주는 게 중요해지는데 다시 동일하게 이렇게 갑니다. 불량품의 개수가 0개라는 건 결국 7대의 정산품 중 2개가 선택됩니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할 때 정상 중 2개요. 10개 중에 2개 선택할 때 1개라는 건 정상 중에 1개 그리고 불량 중에 1개. 10개 중에 2개 선택할 때 이번엔 불량 모두가 다 선택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이거죠. 의미 괜찮지? 그럼 결국 10C2는 얼마야? 45인가요? 7C2는 21. 얘는 45분의 5, 21. 얘는 45분의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지요? 여기에서는 3이란 녀석으로 모두가 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어서 표현도 분모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5분의 7로 그리고 15분의 1로 표현이 가능했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괜찮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나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더라 포인트 체크하자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주어진 공식화 시킬 수 있는 나의 연산법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2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x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만 구하시면 된다고요. 가능하겠어? 그럼 이제 이 과정을 1번으로 이 과정을 2번으로 구해서 집어넣어서 분산 구하시면 되고요. 1번부터 가볼게요. x의 평균 열라 쉽게 위아래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분모는 15로 통일을 시켰으니까 변수 곱하기 변수 0 곱하기 7 0이네. 1 곱하기 7 7이고요 2 곱하기 1입니다 15분의 9 5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연산 가능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은
내 표에서 제곱으로 x의 값들을 각각 표현했을 때 확률들이 그냥 그 녀석으로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각각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15분의 0.74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11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따라서 내가 구할 분산은 15분의 11에서 5분의 3의 제곱 25분의 9를 빼면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고요. 그러면 5, 3, 15, 5, 25 이 녀석은 75 앞에는 55 뒤에는 9, 3, 27 75분의 서로 빼면 28이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답이었다는 거 선택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요? Yes. 정리할 거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분산까지 구했습니다의 포인트로 여러분들 연산 과정 확인하시고요. 자, 네 번째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요 뭐죠? 평균. 이퀄 평균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때는 금액의 가치를 분명히 걸어줄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나의 x라는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만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11번 문제를 하나 같이 풀고요. 여러분들은 12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2번을 던지는 시행을 통해서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주고요. 뒷면이 나오면 20원을 준다네. 상금에 지금 나의 x라는 녀석의 변수를 설정해서 기대값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야? 2번을 던졌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아까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HH, HT, TH, TT라는 지금 표본 공간이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디와? 숫자와 대응시키는 과정으로 x를 표현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뭐? 그 값이 나타날 때 금액을 걸어서 금액의 지금 단위로 나의 x를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뿐. 그러면 결국 HH라는 녀석이 나의 XM에서는 뭔지를 확인해보면 X에서는 앞면 2개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200원입니다라는 200의 가치를 나한테 나타낸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HT, TH는 100원과 20원이기 때문에 120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 TT는 20원, 20원이니까 40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확률의 의미에 걸리는 나의 X라는 확률 변수가 의미가 달라졌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그 녀석에 대해서 표를 그리는 거 동일하고요. 확률 거는 거 동일하다고요. 확률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기대할 수 있는 값, 곧 평균의 값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의 expect x, 그래서 사실 평균이 2라는 단어를 가져오는 이 x가 됐고요. 무튼 위아래가 그래서 곱해져서 더해지면 평균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정보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4분의 480이 되니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20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12번 한 문제만 딱 풀어보고 마무리 짓고 잠깐 쉬겠습니다. 12번 문제 마무리 짓고 빨리 쉽시다. 갑니다. 빨간색 8개, 파란색 A개 지금 들어있는 나의 주머니 안에서 한 개를 뽑는 시행을 할 때 빨간색이 나오면 1,000원을, 10,000원을, 오케이. 파란색 나오면 5,000원을, 오케이. 이 게임은 좀 할만하네. 자, 이 상태에서 상금의 기대값이 3,000원이라면 파란 제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문제를 던졌어요. 얘는 받고요. 얘는 내야 돼요. 와, 이 게임 좀 기분 나쁘긴 합니다. 그죠? 빨간 공 지금 나오면 10,000원을 받고 파란 공 나오면 5,000원을 지불한대요. 그랬을 때 기대값이 3,000원이 됐을 때 파란 제비의 개수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면 되겠죠? 이 문제 살짝 안타깝다. 한 개 뽑네. 그지? 이 개수가 2개나 한 3개 정도만 됐어도 문제 재밌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한 개를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은 빨간 공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10,000원이고요. 힘이 빠져. 파란 공 나오면 마이너스 5,000원. 이거 되게 재밌는 게임일 것 같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 녀석에 확률을 걸어줍니다. 10,000원이 나왔습니다 라는 건 빨간 공이 뽑혔습니다니까 A 플러스 8이라는 전체 개수분의 나의 빨간 공 하나 나왔슈 8. 마이너스 5,000원은 파란색이 나왔습니다가 되니까 A 플러스 8분의 A 둘 더하면 걔가 1이라는 건 확인이 가능했을 거고요. 이렇게 표가 그려진다는 건 판단 가능했죠.
그랬을 때 기대값이 3,000원일 때 파란 제곱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게 위아래를 곱해서 더하면 됐네요. 나의 기대값 2, x라는 과정은 a 플러스 8이라는 공통 분모에 위아래 곱해서 더해질 거고요. 8만원 빼기 5,000a1 이러한 녀석이 3,000원입니다 라는 정보로 a값 구하기였습니다. 넘기면 8만 마이너스 5,000a 3,000a 플러스 83, 24 24,000 넘어가면 56,000 넘어오면 8,000 A는 8, 7에 56 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단순한 정보의 문제였습니다.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이제 평균분산 표준편차라는 5번째 파트인데요. 얘는 이런 겁니다. 집단과 집단을 비교했더니 x의 집단에 a배를 하고 b를 더하니까 내 값이 서로 같아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통해서 평균분산 표준편차의 x를 통한 y의 값을 구하게 만드는 정보. 나의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일 때 과연 y의 평균과 y의 분산과 y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정보를 물어보는 표현의 의미를 주는 파트다.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비교하기 위한 일단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녀석은 이렇게 갑니다. 이 y는 ax 플러스 b죠? 그죠? 자, 이러한 표현에서 얘를 먼저 우리가 정해진 정보대로 꺼내보면 평균에서는 모든 값을 다 동일한 표현으로 꺼내시면 밖으로 꺼내시면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분산이라는 녀석은 x 앞에 개수만 제곱시켜서 밖으로 꺼내진다. 나중에는 결국 그냥 당연한 공식화시켜서 또 볼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표준편차는 위에 있는 녀석에 루트를 붙인 값이니까 a제곱에 루트 붙이면 절대값 a, 그 상황에 루트 vx가 된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더라. 오케이? 자, 근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자, 왜 그러니? 라는 걸 일단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ax 플러스 b의 평균이라는 이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표현하면 평균의 정의는 항상 뭐다? 확률과 변수의 곱을 다 더한 거다. 의미 부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더한 값을 시그마로 좀 사용은 할게요. i가 1부터 n까지, 그럼 연속적으로 1부터 n까지 곱한 값들을 다 더한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의미 부여합니다. 그지? 그리고 이 사이에 나타나는 변수는 x의 1부터 n까지 들어갈 테니까 x의 변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언제나 p1부터 pn까지가 확률이 곱해져서 더해진 게 평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곱하기 pi가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 이 녀석은 시그마 안에서 전개가 가능해지고 1부터 n까지 분배하면 xi pi 더하기 pi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시그마의 일단 성질인데요. 이러한 녀석들은 시그마를 분배해서 표현할 수 있고 개수는 밖으로 꺼낼 수 있어. 정도까지 정리는 먼저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 이 녀석이 정리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포인트들만 하나씩 읽으시면 돼. xi, pi에 시그마가 붙었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모든 변수를 확률과 곱해서 더한다의 의미지. 얘가 뭐라고? 평균. 그래서 평균은 2. x가 되겠죠. pi를 다 더했습니다. 확률을 다 더해서 얼마? 1 콜. 그래서 이 녀석은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을 이렇게 시그마의 정의상 내 녀석의 평균이라는 녀석으로 꺼내봤더니 a 곱하기 2x 더하기 b가 되더라. 의미 괜찮죠? 그래서 결국 그 녀석은 저렇게 쓴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산인데요. 자,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이 녀석을 다가서서 그 녀석에 대한 표현을 꺼내볼 건데, 자, 그렇게 되면 편차, 나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근데 방금 전에 내가 평균을 구했죠.
여기에 있는 EX는 표현하기 불편하니까 M으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AM 플러스 B라고 배치할 거고요. 그 녀석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의미 괜찮지요? 편차 제곱의 평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안에 거 정리합니다. B는 사라지고 A로 묶은 X-M의 전체 제곱의 평균이라고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지. 오케이.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이거 전개하면 이 A제곱 X-M의 제곱의 평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할까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면 A제곱은 밖으로 꺼낼 수 있어. 왜? 시그마.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 I가 M부터 A제곱 XI제곱 곱하기 P I가 되잖아. A제곱은 변수의 실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다의 시그마 성질인데 요런 녀석까지는 우리가 바로바로 포인트를 체크 한번 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인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일단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뭐만 읽으시면 되냐면 이 녀석이 무엇인지만 읽어주면 된다고. 얘 뭐지? 라고 보니까 뭐야? 내 별량 변수, 그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했어. 이게 뭐야?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네. 그 녀석의 정의가 모양꼴을 기억하시라고. 오케이? 변수에서 평균 뺀 제곱에 곱하기 PI가 더해진 거. 그게 뭐다? 분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쭉 꺼내봤더니 이 녀석은 A제곱 V X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이 나타나면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언제나 편하죠. 분산에 루트 붙인 거기 때문에 A제곱 VX가 나타나고 그래서 절대값 A 루트 V X라는 녀석이 절대값 A 시그마 X라는 녀석이 나타나더라. 판단 가능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결국 결과로서는 저러한 나의 변수가 선택됐을 때 연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공식화시킬 수 있는 표현의 방법들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문제에서는 15번 문제 하나만 건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타난 거야. 거저 먹으라고 지금 준 거예요.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보여준 채로 Y의 A와 B라는 미정계수를 설정해 놓고 그 녀석들의 평균과 그 녀석들의 분산 이렇게 연결된다면 B값 A값은 얼마니? 단 A는 음수야 라고 얘기하는 그냥 정보가 던져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나의 이 Y라는 건 이 AX 플러스 B라고 보시고 평균이 들어가 있으면 변수에 2만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밖으로 꺼내진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만 하시자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곧 30이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EX는 1이었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V, Y 자리에 AX 플러스 B를 집어넣습니다. X 앞에 있는 개수만 제곱으로 밖으로 꺼내지더라. B는 의미 없다라는 체크 가능하다고. 그지? 그러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의미는 분산이 4였기 때문에 4A 제곱이 돼서 1600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A제곱은 400이라고 얘기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0이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녀석을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B의 값은 50이었고 B에서 A를 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정보는 7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항 분포입니다. 단어에서 일단 살짝 힌트는 줘요. 이 녀석의 분포는 항이 몇 개인? 2개인. 2개의 항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 분포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가 활용되냐면 우리의 모든 공식의 유도에서 이항 정리라는 녀석이 활용되는 포인트에 분포 곡선이 나타나는 녀석이다. 체크만 하시면 돼. 오케이? 어떤 녀석인지는 일단 우리가 하나씩 가보면서 왜 이항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항 분포는 사실 이항 정리보다 더 강하게 연결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확률로 써보면 독립시행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서 출발하십니다. 오케이? 이항 분포는 통계고 그 통계에서 확률로 연결될 때의 고리는 독립시행이더라.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보면 이항 분포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항 분포라는 그 분포는 어떻게 우리의 확률 변수를 설정하냐면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나타나는 횟수에 변수 x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해서 분포 곡선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녀석이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 다시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약속할 때 이 x가 나타내는 확률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더라. 의미의 해석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야, 나 n회의 시행이 있어. 사건 A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사건 A는 언제나 확률이 존재해. 문제에서는 독립시행에 대한 표현을 줄 거기 때문에 이 사건 A가 나타나는 확률을 P 정도로 구할 수 있게 표현해 줄 거야. 예를 들어 보면 뭐 동전의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라고 얘기하면 앞면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사건의 이름에서 벌써 확률의 의미가 들어가는 독립시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한 지금 나의 분포를 표현할 때 당연히 처음 시작은 x와 p, x는 x가 되겠죠. 의미 괜찮아? 자, 이 x라는 녀석으로 우리가 나타난 걸 봤더니 뭐냐면 n회 시행 중에 a가 나타난 횟수야. 그러면 그 횟수는 어디서부터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어디까지? 전체 다 나타날 때까지. 그치? 결국 어디서부터? 0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그 사이에 r번 표현하고 그 뒤 결국 나의 n번까지 나타난다의 횟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치?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 사이사이에 이제 확률을 걸 거야. 자, 이 확률 한번 보자. 나의 n번 시행 중에 사건 A가 나타나는 확률이 P였을 때 그 A가 0번 나타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n번 중에 0번 나타나 나의 P가, 그러면 나머지 1-P가 n번 나타나 확률을 걸 수 있을까? 기억나십니까? 뭐야? 독립시행이잖아. n번의 지금 독립적인 시행 중 사건은 0번, 그러면 나머지 사건이 n번 확률의 의미입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죠? 1까지만 한번 써볼까? n번 중에 한 번 나타난다고 P가, 그럼 1-P는 n-1번 나타날 거 아니야. 가능?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R이라는 녀석으로 사실 일반항을 세우기 위한 과정인데요. n번 중에 R번 P가 1-P는 n-R번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n번 나타난다는 건 n번 중에 n번, P가 n번 나타나고요. 1-P는 0번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네들의 확률 질량 함수. 일단 이 녀석은 숫자가 몇 개일지 모르지만 매우 이산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시행의 횟수가 n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 나타난 횟수이기 때문에 내가 일정하게 셀 수 있다의 표현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는데,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px는 x야. 자, 근데 그 상황은 볼까? 위에 봤더니 내 녀석은요, n번 중에 x번 나타납니다. 누가? p가. 그리고 나머지 a가 아닌 확률 1-p라는 지금 a의 여사건이 n-x번 나타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지. 그래, 이항분포란 녀석은 언제나 확률 질량 함수를 독립시행이라는 의미로 갖게 되더라. 포인트 첫 번째라고요. 의미 괜찮소?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정확하게 표현할 거면 x라는 녀석은 0부터 n까지 이 사이에 나타나는 정수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오케이. 첫 번째 표현으로 나타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항 정리와 연결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이항 분포, 곧 나의 독립적인 시행에 대한 확률들을 걸어서 결국 이산 확률 분포가 표현되어 있는 표가 그려졌으니까 이 표를 쭉 연결해가지고 샹콩, 샴콩 끊으면 최종적으로 걔는 얼마여야 되지? 1이어야 되죠. 근데 진짜 1일까? 그래서 지금 이게 1이라는 걸 확인하러 가야 돼. 자, 확인의 표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시그마가 활용되는데, 자, 우리가 계속 시그마는 지금 던질 거야. 던지긴 던질 건데 확실하게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채워보자고요. 오케이? 그냥 그건 연속적으로 더한다라는 표현만 지금 체크하고 가자.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나타나는 거 지금 의미 보자니 나는 0부터 마지막 n까지 들어간 확률들의 전체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누구? nc R P의 R
1-P의 n-R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이 녀석을 아래 0부터 결국 전체적으로 n까지 집어넣은 확률들의 합. 그게 마지막 개잖아. 이런 표현을 지금 그냥 연속적으로 더한다는 표현으로만 보자고.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a 플러스 b의 n제곱. 얘 일반항 어떻게 생겼었죠? 자, 이 녀석은요. 시그마를 그 당시에 담았었지? 그치? r이 0부터 n까지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n번 중에 r번 a가 n-r개 b가 r기였던 거 포인트 나타날 수 있나?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만 시그마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일반항입니다라고만 표현했었지. 그죠? 이 표현과 연결시켜보자고. 호호, 위치만 반대로 바꾸면 결국 NCR, 나의 A의 n-R, B의 R이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근데 시그마까지 같이 붙어도 의미는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지금 표현의 합이 1입니다의 정의는 사실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너는 P와 1-P 전체 제곱입니다라는 이 항정리의 표현이었다는 걸로 의미를 바꿔서 표현의 정의를 나타낸다고. 의미 괜찮겠어? 얘부터 출발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 항정리와 연결된다고요. 나의 확률의 전체 합은 결국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표현이었어. 누구? P와 1-P와. 그럼 얘는 1의 제곱이니까 결국 1이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잡을 수 있지. 오케이? 예스. 자, 그렇게 해서 1이라는 거 찾아냈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들의 전체의 합은 1이라는 거 찾아냈어. 그럼 쟤도 확률 분포표가 될 수 있다 이거지. 확률들의 전체 합이 1인 분포 표현. 가능합니까? 예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자, 쟤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완전 헬게이츠인데, 자, 표현 한번 볼게. 이 x라는 녀석은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한 의도로 vx와 시그마 x는 나타난다는 것만 그냥 표현해 줄게요. 오케이? 이거 하나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 알겠지? 얘네들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x는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구해지느냐? 요라 땡큐. 나의 시행횟수와 확률을 곱하면 평균입니다. 끝. 결국 이거 만들기야. 다시 이항분포라는 녀석이 딱 내가 보였어. n회의 시행에서 내 사건의 a가 나타날 확률이 p인데 그 녀석의 변수 x를 설정했어. 그리고 나한테 평균 구하래? 그러면 시행횟수랑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라고요.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공식화 되는 거야. 오케이? 예스. 처음이니까 이거 유도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자, vx 볼게요. n 곱하기 p 곱하기 1-p. 이게 분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표준 편차는 루트 np 1-p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셔서 문제를 끝내는 유형이라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던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보다 가벼운 포인트로 문제가 끝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출제의 포인트가 얘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땐 당연히 다시 독립시행으로 돌리는 문제로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더라.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 파트들인데 아직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주셔야 되죠. 쉬운 걸 쉽게 느껴야 되니까. 콜? 예스.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이 녀석 하나만 유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면 여기 눈 감으셔도 돼요. EX 한번 갑니다. 자, 평균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평균과 나의 변수와 확률을 곱한 녀석의 합이었죠. 그죠? 그럼 쟤네들은 0 곱하기 저 확률, 1 곱하기 저 확률, 2 곱하기 저 확률로 n 곱하기 저 확률까지를 다 곱한 걸 더한 거야. 그지? 그럼 걔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일반항에 대한 표현으로 시그마를 표현하시면 되니까 r이 0부터 n까지였던 나의 이 확률의 값에 변수 r이란 녀석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r 곱하기 n, cr, p의 r, 1-p의 n-r입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np가 꺼내지는지로 쭉 연결시켜서 갈 건데 우리 겁니다. 여기는 시그마는 좀 기분 나쁘지만 이 표현에서 r이 나를 괴롭히죠. 그지? 이항정리를 사용할 때는 여기까지는 이항정리인데 얘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없애야 돼. 그러려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NCR 너 뭐야? R팩 n-R팩분의 n팩이야. 조합의 정의죠. 조합을 팩토리얼로 정의를 내리는 거. 그지?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그대로 P의 R, 1-P의 n-R이 따라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와 아래에서 지금 여기에 R이라는 녀석과 R팩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래서 R을 지우죠. 그러면 이 R팩이라는 녀석은 R-1팩이 돼. 그러면 결국 이 R-1팩이라는 건
n번 중에 r-1번을 선택합니다의 지금 표현으로 돼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위에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n팩이라는 녀석을 n-1팩 곱하기 n이라고 바꾼다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이 표현 의미 한번 보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아래는 r-1팩 n-r팩이 되고요. 위에는 n 곱하기 n-1 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n-1번 중에 r-1번을 꺼낼 때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게 뒤에 나오는 거지. 근데 마일이 됐으니까 n에서 r 뺀 거와 같아지죠. 그래서 이 n-r은 결국 n-1에서 r-1을 뺀 거다라는 지금 표현으로 팩토리얼이 정의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만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이 바로 n-1c r-1이 된다라고 다시 조합으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 r을 없애서 이러한 의미를 만든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n 하나는 남았는데 r에 대한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 곧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꺼내요. 이제 뒤에를 맞춥니다. n-1번 중에 내 사건 r-를 선택하는데 p가 r일 수가 없죠. 그래서 뒤의 의미도 마찬가지. p 곱하기 p에 r-1로 p를 하나 꺼내요. 그리고 이 p는 시그마의 미지수와 다르기 때문에 얘도 밖으로 하나를 꺼내서 p에 r-1을 놓고 뒤에 1-p에 n-1을 배치하죠.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정리. np 곱하기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1c r-1에 p에 r-1에 1-p n-r제곱이 돼요. 자, 근데 펜을 놓고 싶죠. 그러니까 이해해. 여기는 지금 그래도 어떠한 유도 과정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은 나의 n-1 중 r-1의 사건을 꺼냈습니다의 표현이 되고요. 뒤에 있는 n-r은 사실 n-1번 중 r-1을 뺀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n-r의 표현이 돼버린다고. 그럼 결국 이게 뭐야? 이항 정리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상황과 이 상황까지가 p와 1-p의 n-1번 사건의 이항 정리라고 다시 묶여서 np 곱하기 1 더하기 1-p 전체의 n-1제곱이 되더라. 이항 정리로 정의가 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 이 녀석은 얘가 p죠? p 사라져서 1의 n-1제곱이 되니까 n p로 꺼내지더라. 포인트 끝. 내가 유도된 과정은 결국 시그마의 정의와 그 안에 있는 조합의 정의로 각각 미지수를 삭제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항 정리로 표현했을 때 1이라는 값을 없애면 남아있는 값이 내 정의가 되더라. 곧 바꿈 n 곱하기 p로 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방법으로 선택한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한 번에 지금 보여드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 뭐만 기억하시자고요?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식, 유도된 그 식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된다라고 일단 먼저 놓으시라고. 자, 이 항분포 쪽에서는 20번, 21번, 22번 그렇게 세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 같이 한번 갑니다. 여기 일단 포인트 한번 봐봐요. 이 녀석은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딱 던져진 거. 근데 지금 이 위에 표현 어떤 녀석이 나타났냐면 x가 x일 때 확률 의미 줬죠. 얘 뭐야? 45번 중 x번. 근데 이 뒤에 표현이 좀 이상하네? 3의 45제곱과 2의 x제곱이 지금 의미 나타난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녀석 지금 나한테 의미하는 게 뭘까? 45번 중에 x번인데 왜 이런 표현이 됐을까? 숨어있는 거 보여? 잘 봐. 여기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45번 중에 x번, 3의 x번과 2의 x번이 지금 나타난 거야. 3의 45제곱이라는 건 결국 3은 전체가 됐죠. 전체라는 의미는 이 뒤에 3의 45-x제곱은 나의 x제곱이 있었던 거. 근데 위에는 사라졌죠. 위에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당연히 1이니까. 숨어있는 뭐 찾기? 1 찾기. 가능해. 다시 이 표현 봐볼게. 그러면 동일편으로 이 녀석은 45c x 3분의 2에 45-x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던 식을 변형한 거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원래는 이 정도로 주고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그걸 변형한 걸 지금 보여줬잖아. 이 항분포에서는 왜 이런 걸 줄까?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오케이? 왜? 저 공식 사용해서 문제를 다 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녀석을 조금씩 꾸미는 거. 기현아?
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의 표현을 딱 보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끝나요. 왜? 결국 이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인 분포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나의 분포 x는 이항 분포를 따라가서 포인트만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녀석은 x라는 녀석이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 녀석에는 n과 p라는 녀석의 의미로 각각의 값이 달라진다. 얘기하는 의미만 준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상황이 나타나면 그 n값과 p값만 찾으면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나의 앞에 있는 지금 이 값이 n이죠. 그죠? 45번 중 45번의 시행 중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사건이 x번 나타났습니다에 3분의 2가 바로 p 나타나는 걸 지금 확인하게 만든다고요.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에서 n값과 p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녀석은 따른다고요. 누구를? 45와 3분의 2라는 녀석을.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이걸 찾으면 바로 뭐 찾기? 분산 찾기. 그리고 평균 찾기. 평균이라는 녀석 어떻게 찾아? 그 45와 3분의 2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15가 돼서 얘 30이잖아. 다시 분산은 그 45와 3분의 2 곱한 거에서 여기 1-p 곧 3분의 1을 1에서 뺀 거 3분의 1까지를 곱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아요? MPQ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억하시지 말고 MP1-P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30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니까 1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할 거 체크하셔서 문제의 답은 5번이었다. 포인트 잡아주시고 21번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이곳은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과 분산을 먼저 보여주는 표현에 따라서 n값, p값 찾기야. 오케이. 반대로 갑니다. 지금 이 평균이라는 상황 자체는 n, p라고 이항 분포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분산이라는 건 np, 1-p로 바로 구해낼 수 있다고. 의미 괜찮아? 그치? 결국 이 위에 있는 n과 p를 통해서 내 녀석들을 표현했을 때 np는 2니까 1-p가 2분의 1이네라고 얘기하는 거 바로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곧바로 p의 값은 2분의 1이요. 2분의 1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n값은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곧바로 체크 가능하다고. 정보 정리 가능하겠죠? 예, 그럼 n값과 p값이 구해졌어.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두 번째 포인트. 자,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이게 지금 그래도 난이도를 높일 때의 표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얘는 특정한 숫자를 줬으니까 그래도 편한 거. 왜 그러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각각의 확률 물어보자. 이항 분포의 확률은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 시행이라고요. 그죠?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그 위치에 따르는 확률을 물어보면 얘네들은 모두 다 독립 시행이 된다고. 독립 시행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걸리나? 라고 보면 나의 시행의 횟수 4번 중 사건이 한 번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 사건의 한 번 p라는 녀석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한 번, 나머지 1-p도 2분의 1이니까 나머지가 3번 나타난다의 확률로 걸어주실 수 있다. 어허이. 그러면 앞쪽 2번입니다 얘기하면 4C2 2분의 1에 2 나머지 4에서 2빼도 2 포인트 괜찮죠? 예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의 b를 물어봤으니까 위와 아래를 나누기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이 각각 사라져버리네. 그럼 결국 6분의 4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 값은 3분의 2였잖아.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이렇게 확률 쪽을 건드는 문제가 오히려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가 출제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자, 라스트 22번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봐봐. 10개의 정상 10개의 지금 나의 전구 중 정상 6개 분량 4개래요. 그쵸? 이 상황에서 한 개 보고 다시 넣는다. 어머나 뭐야?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리죠? 그치? 복원 추출 쳐다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본래의 표본 공간이 달라지지 않게 만든다. 의미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 50회 반복이 딱 나타나는 순간 오케이. 시행 횟수 나타났구나. 뭔가 독립시행 냄새가 나네. n값 50. 그죠? 이렇게 포인트 잡는 거야. 근데 아래로 내려왔더니 이번엔 확률이 아니라 횟수, 변수 x를 선택했으니까 확률 변수네. 오케이. 통계구만. 분량 전구 나오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사건입니다. 사건 한 번 꺼낼 때 10번 중에 나의 분량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p는 10분의 4죠? 5분의 2라고요. 가능할까?
그치? 어떠한 특정한 녀석이 나타나는 횟수라고 얘기할 때 그 특정한 녀석이 나타날 확률을 찾으시라고. 그 확률은 10번 중에 4번. 5분의 2. 가능해요? 그럼 P값 찾았고 N값 찾았으니까 그 횟수 X라는 건 바로 나의 이항분포 N, P를 따라갑니다라고 체크하자고. N과 P가 나타나서 그 녀석에 대한 분포를 얘기하면 곧바로 이항분포로 포인트 잡으시라고요. 그럼 이 녀석은 50이 되고 이 녀석은 5분의 2가 된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나의 평균은 2를 곱한 50 곱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20이고 분산은 그 50 곱하기 5분의 2에다가 다시 1-5분의 2인 5분의 3을 곱하면 되니까 20 곱하기 5분의 3, 12구만. 가능? 그렇게 해서 평균 분산이 편하게 구해지는데 y라는 x에 대한 지금 나의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서 평균과 분산을 물어본다는 건 아하,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3x-1을 구하면 2y가 되겠구나. 2x-1이다 이거지? 그래서 2x 20 집어넣으면 60-1, 59라고요. 다시 분산도 마찬가지 3x-1을 활용하는데 이번엔 뒤에 있는 -1은 의미 없었다. 그지? 편차의 의미는 앞에 3이라는 녀석만 존재하는 나의 의미의 해석이었으니까 제곱의 vx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서 곧 9 곱하기 12, 108이 나의 표현의 분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 부여 가능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러한 과정으로 연산의 방법을 소개하는 게 바로 이항분포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